이 나무. 아까 감독님 닮은 나무라니까 막 좋아갖고 입이 가로 세로가 같아졌었잖아요. 내가 언제 그랬어요? 근데 이 나무 자른 단면이 이래요. 굉장히 크죠.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군요. 손가락 굵기 이상은 취목하지 않는다. 그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. 근데 손가락 굵기는 굵기죠. 그러면 가리니까 또 가려지네. 네. 손가락이 너무 굵은 것이. 장갑을 꼈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정도 굵기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. 저희가 예술에서 이 굵은 손가락 굵기 이상의 나무를 취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상처가 만약에 아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나무를 죽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손가락 굵기 이하로 이걸 갖다가 남겨두려고 그러는 건데,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굵기를 줄여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안 잘라내고 만약 그대로 심으면은 이걸 처리를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심으면은 여기는 썩게 돼요. 너무 큰 상처가 여기 아물지를 못해가지고 썩거든요. 썩으면은 이 취목단 의미가 그저 높이가 있어서 높이가 있어서 이걸 깎아내야 돼요. 근데 깎아내는데 어디까지 깎아내느냐? 깎이는 데까지. 그러니까 뿌리를, 이 둘레 있는 뿌리를 건들지 않고 둘 때까지 이걸 갖다가 이제 깎아내는 거죠. 그래서, 요걸,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게 깎이거든요. 그래서 뿌리가 난 부위까지 깎아내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손가락 굵기가 되게 하겠네요. 해봐야죠. 또 더 굵어질지도 모르죠. 더 굵어지다. 아까 잘라낸 단면보다 이쪽이 더 굵어질지도 모른다고요. 살다 보면 하도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이제 그 어떤 것도 장담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.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나무를 이제 물론 두 주로 분리를 또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나무가 안 이쁘잖아요. 그래서 이 나무는 아까 어떻게 하니까 이뻤는데 이렇게 여기 정면 해서 계속 이제 나머지 그 이끼를 갖다가 다 긁어내고 계속 하는데 감독님 이게 잘라내고 여기다 상처 보호제 발라요 안 발라요?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려가지고 모르죠. 여기는 상처 보호제 안 발라도 돼요. 왜 그러는구니? 안 발라도 잘 아물거든요. 어느 정도? 손가락 굵기 이하는 아물어요. 자, 아까하고 어때요? 면적이? 좁아졌어요? 굉장히 어떤 영혼이 없는 답변으로 이 구독자님들을 좀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? 그런 사기는 치죠. 사기예요. 자, 봐보세요. 아까하고 비교해서 한 3분의 2 정도 줄었죠. 3분의 2 정도 되는 상태로. 3분의 2가 날아간 것이 아니고 3분의 1 정도 굵기가 날아간 거예요. 근데 아직도 한 5mm 정도는 더 깎아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, 고기를 먹은 지가 오래돼서 그러는가 제가 힘을 못 씁니다. 이 감독님이 깊게 반성해야 돼요. 오늘 아침 먹은 것은 이제 겨우 소화됐죠. 아직 에너지로 안 나가죠. 어쩌니까 먹었어야지. 먹었다고 바로 힘을 써요? 자, 이게 절반 정도로 줄었죠. 자, 비교해 보세요, 이제. 장갑을 낀 손으로 해도 절반으로 줄었죠. 이 얘기를 해. 장갑을 벗어서 적나라하게 보여줘야지. 손시려운데? 그러니까
이 굵은 나무에서 추목을 따지 않고 제가 손가락 굵기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. 요것이 커버리면은, 요것이 크면은 이 나무한테는 그 뭐라 그럴까, 암 유전자하고 비슷해요. 우리 같은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좀 이렇게 분재를 진짜 하루도 물 안 빠지고 꾸준히 관리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지만은 초보자라든가 또 아무리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어쩌다 물 한번 빼먹었을 때 요 상처는 바로 나무한테 마이너스 영향을 주죠. 결정적인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영향을 줘요. 제가 이 소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 거니, 얘들은 우리가 기울인 노력만큼,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 관심을 쏟고 이 배양하는데 기울인 노력을 어떤 경우든 배신을 하지를 않아요. 배신하던데요. 나는 열심히 키웠는데 죽었는데요. 그건요, 이 나무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. 문제가 있는 나무인데 그 문제를 치유하지 않았을 경우. 근데 요 세지소사의 강점은 뭐냐면은 지금 유일하게 결함이 요거 하나거든요. 근데 이것이 한 4년 정도 되면 완전히 안 물어버려요. 그러면 이 나무는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는 배신할 방법이 없어요, 이제. 배신할 방법? 예, 얘들이 몰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취목을 해서 나무를 배양을 하느냐. 그리고 취목을 하더라도 굵은 줄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으로,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비교하면은 거의 절반 정도로, 아까도 장갑 낀 손으로 했으니까 이 절반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상처를 갖다가 작게 만드는 이유. 그러니까 굵은 데서 취목하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 굵기에서 취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.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, 저는 이 장사꾼 집에서 상무승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장사를 잘하려면 조금 더 큰 나무, 그럴듯한 나무 취목해가지고 팔아먹는 것이 훨씬 이익이잖아요. 그죠? 그 밑에 상처 있거나 이렇게 흠 있는 나무들, 요런 딱 보기 좋은 데서 취목해갖고 팔면은 훨씬 이득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걸 제가 FM대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정작 취미인들 중에서 굵은 가지를 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잘 몰라서 그런가요?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. 이 소사를 오래 키워본 사람들이 100% 하는 말이 소사는 상처가 없어야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매화라든가 느릅이라든가 느티라든가 얘들은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. 근데 소사 단풍은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. 밑에 들어가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. 그러죠.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물론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괜찮아요. 근데 이런 나무는 조금 서툴러도 대를 물릴 수 있는 나무죠. 그래서 취목소사가 제가 여기에 빠져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 정리를 다 마쳤는데, 뭐 요거 브롤링 과정은 작년에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보여주지 말까요? 그냥 다 한 거 보여줄까? 아니, 하는 과정을 보여줘야죠. 큰 나무, 작은 나무 한 나무씩만? 예. 자, 이 나무는 엄청나게 뿌리가 많이 내렸죠. 10개도 더 드는 것 같죠? 해서 요 뿌리를 가지와 마찬가지로 길게 남겨놓으면은 뿌리빨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한 3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요. 나무가 몸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. 근데 그러면 가지 길게 내려놓으면 될 것 아니냐.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뿌리빨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요 나무는 이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미리 잘라놓은 합판을 이렇게 대죠. 대서 요게 이제 균형에 맞게 이렇게 놓고, 이건 굳이 호치키스를 안 박아도 되겠죠. 호치키스를 안 박고 그 다음에
초강력 울트라 슈퍼 고무줄을 이용해서 여기를 갖다가 이걸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뿌리를 갖다가 눌러주는 구실을 하기도 하고 이 나무를 갖다가 고정시키는 구실도 해요.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놔주고 다시 또 이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지금 뿌리가 좀 없거든요. 기울어졌어. 예. 기울어진 건 상관없어요. 근데 이쪽으로 지금 뿌리가 한쪽으로 편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. 뿌리를 사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풀어줘야죠. 그래야 팔방근이 되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좀 줘보세요. 흙 푸는 거. 예,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던 지금 저희가 받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와가지고 저기 있어요. 택배가 와가지고 그냥 택배 상자채 놔뒀다가 택배 상자채 놔뒀다가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택배를 열어보니까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. 요게. 그래서 어떤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는지 저희가 잊어버렸어요. 진짜 죄송하거든요. 여기. 보시면 예, 보시면은 예술지기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전화를 해주셔도 좋고요. 근데 요게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요걸 2개를 보내줘가지고 이제 택배가 저희 것이 아니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게 좀 그래요. 우리는 저희 감독님이 보낸 택배하고 제가 받은 택배, 상대방이 주문한 것은 안 열어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음흉한 물건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서로 안 열어보는데,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좀 어떻게 뭐랄까 방치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택배 박스에 보낸 분 성함이 다 지워져 가지고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. 근데 요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영상 찍을 때는 저런 것들이 좋은데 상모습 일할 때는 상모습용이 따로 있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누웠나? 좀 더 누워야 돼? 이렇게? 아니, 나 따뜻이 서. 이렇게? 이렇게 서라고 그래요. 네, 서! 좀 더 세워야 돼. 뭐 하여튼 그런다고 하고요. 자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것도 하나 보여주랍니다. 어떤 거? 요거 보여줄까? 아까 그 이쁘다고 한 거. 요거? 아금박스. 아금박스럽게 이쁜 거?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요거요? 그건가? 이것도 이렇게 가지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합판 처리를 해요. 근데 이 합판이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쌓여가지고 좀 지저분한데, 뭐 그런 대로 또 쓸만하니까. 이 탁한데 에어 탁하거든요. 근데 이거 참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. 잘못하면 이 손에 구멍 나요. 그럼 피납니다. 그러면 진 거예요. 이렇게 이 타카 침이 나올 때 여기를 갖다 피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타카 침 나올 때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. 한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또 금방이죠. 예전에는 여기다 이 분받침에 쓸 때 밑에 굵은 거 따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위에 가는 거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한 가지 가는 걸로 다 통일해서 씁니다.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번거롭게 일을 2개, 3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 챙겨서 하는 게 아니고
예술직의 성격상 이걸 갖다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가위를 가지고 철사도 이렇게 막 자르는 거죠. 철사 자르는 가위 달라고 하면은 이 감독님이 인상을 쓰시니까 저로서도 오래 살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장수 비결이거든요. 자, 어때요? 이뻐요? 더 커야 돼요? 자, 이렇게 해서 분올림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손 밑으로 물이 쭉 빠져나가게 그렇게 주는 걸로 이제 얘들은 따뜻한 봄볕 받으면서 한 나무에서 지금 셋, 두 개. 그러니까 쌈, 두 개. 그게 뭐야? 요게 우리끼리만 아는 뭐 있어요. 해가지고 11주. 이렇게 한 주를 11주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.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렇게 한 가지 일을 11개로 뻥튀기 하듯이 모든 일들 잘 되시기를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다 풀려나시기를 이 나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처럼. 자, 정월 초하루 예술직이 이재룡이었습니다.